염관고등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엔 새로운 단원인 4단원으로 넘어와서 함께 과학과 윤리 단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회와 윤리 단원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거기서는 뭐 시민불복종, 분배정의, 교정적 정의 이런 내용들을 배웠었는데 이번 단원에서는 바로 과학, 기술과 관련된 윤리, 그리고 정보사회와 관련된 윤리,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의 윤리,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봅니다. 가장 중요한 수능에 항상 나오는 주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능 필수 주제로요. 이제 13번을 번호를 매길 차례가 되었고요. 과학 기술의 발달과 관련해서 책임 윤리를 강조한 요나스라는 사람이 바로 수능 13번 주제입니다. 책임 윤리. 그리고요. 수능 14번 주제는요. 물론 다른 주제들도 이제 선택적으로 또는 돌아가면서 기출이 되긴 하지만요. 항상 필수로 나오는 주제는 바로 요나스와 14번 주제인 자연과 윤리에서 서양의 자연관입니다. 네, 서양의 이제 사상가들이요. 이 자연, 뭐 지구, 뭐 이런 동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뭐 좀 어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큰 산 두 개만 넘으면 거의 이 과학과 윤리에서는 어려운 단원이 없어서요. 선생님하고 한번 오늘부터 조금씩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의 교과서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이제 많은 기능들과 편안한 편의를 제공하였지만요. 또 어떻게 보면 많은 위험과 또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많이 주었잖아요. 그 내용들을 이제 이 교과서, 생활관리 교과서에서 차근차근히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넘겨서 자, 먼저 과학기술이 과연 가치 중립적인가에 관련된 논쟁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는 이제 여러분의 주제 수업 때 배우게 될 텐데요.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선과 악이나 옳고 그른 어떤 가치를 포함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관련된 논쟁이에요. 당연히 과학기술은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이끌어줘야 된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겠지만요. 정말 이렇게 똑똑하고 천재 이런 과학자들은 아니다. 과학기술에는 선과 악이나 옳고 그른 어떤 방향이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은 그 시간과 사람들의 두뇌, 지능이 발달함에 따라 그저 사실로 표현되는 것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주제 시간에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요. 내려와 보시면 네, 그 우리 사탐 세개하는 친구들 말고 과탐 세개하는 친구들도 우리 생활과윤리 수강생 중에 많은데요. 이 친구들 요번 여름방학 때 이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보고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과학기술에 대해서 가치 중립성을 주장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요. 과학자들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요. 이제 요나스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과학기술은 어떤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냐라는 질문을 또 이제 두 번째 단원에서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과학기술은 그냥 과학기술이 발달된 그 사실만 가지고 책임이 없다. 지금 이것은 지능과 시대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그저 기술이 발전해오는 사실일 뿐인 것이지 어떤 사회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활용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과학기술을 발달시킬 그 단계에서부터 과학자들이 사회적으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까지도 계산하면서 발달을 시켜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들이 있는 것이죠. 자, 넘어와서 이제 요나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과 책임 윤리가 과학자들에게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단원으로 넘어오면서요. 여러분의 교과서 122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자, 여러분의 교과서로는 지금 5번째 줄에 처음 등장하는데 여러 군데에서 요나스가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같이 한번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금 단원이 방금 전에 위에서 쓱 지나갔지만 바로 과학기술의 이제 책임, 윤리, 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단원이었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 독일의 철학자, 선생님 사람 이름 중요하니까 요나스 표시할게요. 요나스는요, 과학기술 시대에 걸맞은 책임 윤리를 새롭게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나와서 표시 한번 해볼게요. 바로 책임 윤리와 표시, 네, 책임 윤리 완전 크게 표시하고 암기해야 되고요. 새롭게에다가 표시해볼게요. 왜냐하면 요나스가 기존의 윤리학
그리고 전통적 윤리학을 비판하면서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내용이 바로 새로운 윤리학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책임윤리. 나의 윤리학은 새로운 윤리학이야. 그리고 나의 윤리학은 책임윤리학이라고 불러. 이렇게 두 가지를 요나스란 이름과 함께 암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존의 윤리관과 전통적 윤리관으로는요, 책임을 이제 지긴 지는데 새로운 이런 과학기술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기존의 윤리학과 전통적 윤리학에는요, 우리 어디까지 책임질 거니? 라고 질문했을 때 사람들이 기존의 윤리학에서는요, 이렇게 책임지거든요. 언제까지? 책임의 범위를 현 세대로 한정합니다. 기존의 윤리학과 바로 전통적 윤리학에서는요. 너네 언제까지 책임질 거야? 라고 질문하면 나는 지금 현 세대까지만 책임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바로 기존의 윤리학과 전통적 윤리학이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요나스는 이렇게 이제 고민하고 있다고 해요. 과학기술이 발달을 급격하게 하고 있는 이 급경사 보이시죠? 이거에 맞춰서 사람들의 윤리의식도 여러분 이렇게 같이 똑같이 발달을 해야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들의 윤리의식은 이 과학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뭐가 생기냐면 바로 윤리와 함께 이 사이에 윤리적 공백이 생깁니다. 요나스의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시간이 흐르면서 과학기술은 이렇게 급격하게 발달을 하는 데 비해 지금 윤리의 지금 그래프는 완만한 곡선을 띠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것이죠? 윤리적 공백이라는 것이 지금 존재하는 것이죠. 기억나시나요? 과학기술이 지금 우리 기억나시죠? 엠번방 사건도 그 과학기술을 엄청나게 잘 다루는 사람이 일으킨 범죄였잖아요. 그럼 과학기술은 정말 잘 다룰 수 있는 만큼의 그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발달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정보통신 기술을, 그 인터넷 기술을, 동영상 촬영 기술을 그 기술에 맞게 사람들에게 좋게 쓴 것이 아니라 윤리적 의식이 따라가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 윤리적 공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오늘날 과학기술이 바로 자연을 통째로 파괴할 수 있을 만한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윤리적 책임의 범위를요, 현 세대로 한정하면 안 되고요. 밑줄. 자연은 물론 미래 세대까지 확장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 다시 한번 외워야 될 거 표시해 볼게요. 윤리적 책임의 범위는요, 현 세대가 아니라 현 세대를 포함해서 미래 세대까지도 확장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책임의 범위를 자연, 인간끼리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물도 책임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해서요, 지금 요나스의 내용이 조금씩 분산돼서 나와 있지만 선생님이 한 부분씩 같이 짚어가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여기 원전 탐구에 있다고 해서 여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과서 122페이지를 펼치시면요, 요나스의 책임의 개념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지문들을 살펴보면 여러분 좀 문학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우니까 이 글을 읽고 이거 요나스의 글이구나. 그리고 책임, 그다음 행위,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요나스의 과학기술 단원에서 설명하는 내용이구나 라고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요나스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다른 중요한 개념들을 다른 부분에서만 좀 짚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13번에 항상 출연하는 사람이고요. 요나스는 책임의 개념을 어떻게 바라보냐면요. 기존의 윤리학과 다르게 내 윤리학은 새로운 윤리학이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공리주의나 칸트의 내용들이 보면 그전에 이제 인간중심주의의 윤리학이잖아요. 인간들끼리의 상호 의무를 강조하고 인간들을 이제 대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게 아니라 현재 세대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인간을 포함한다. 그 다음에 현재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 자연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고요. 그 요나스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 선생님이 적어주도록 할게요. 공포의 발견술 이라고 크게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 그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동의 동기가 선한 것,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이제 낙관적인 전망, 긍정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더 강력한 동기로 작용하나요? 아니면은 그 전에 이제 공포심이 더 강력한 동기로 작용하나요? 잠시 상상해 보면
어떻게 할 때 어떤 동기가 여러분을 더 강력하게 움직이게 하는지. 네, 시험을 잘 볼 것 같은 낙관적인 마음, 긍정적인 마음 때문에 공부가 잘 되시나요? 막 신나서 웃음이 나면서. 아니면 시험을 못 보면 안 돼. 이번에는 한 문제 더 맞아야 돼. 이런 약간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마음 때문에 여러분이 더 움직이게 되는 상황들이 더 많죠. 그래서 요나스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공포의 발견술, 악에 대한 인식이 선에 대한 인식보다 훨씬 더 강하다. 그래서 악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해야 이 새로운 윤리학, 나의 책임 윤리학을 전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선에 대한 인식보다 공포에 대한, 악에 대한 인식이 더 강하기 때문에 미래 세대가 더 이제 행복하게, 낙관적이게 과학기술 발달에 따라서 행복하게 살 것이야 라고 하는 전망보다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과학기술을 나쁘게 활용하다 보면은 정말 세대가 멸망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공포와 악에서부터 새로운 윤리학은 시작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네. 글씨를 좀 키우면요. 요나스는요, 책임의 개념을 두 가지 의미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미 인간이 행위한 것에 대한 책임, 하나는 인간이 지속적으로 행위되어야 할 것에 대한 책임. 요나스가 강조한 것은 행위되어야 할 것에 대한 책임.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당위적인 명령이죠. 쓸게요. 네. 왜냐하면 인간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자연을 통째로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죠. 즉, 자연과 책임의 대상입니다. 미래 세대를 존속하는 것이 현 세대 행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현 세대 인간은 인류의 미래 세대까지 존속을 위해서 자연환경이 수용할 수 있고 미래 세대가 존속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요, 바로 그 행동이 미래 세대의 생존을 존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행위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되게 쉬워요, 여러분. 지금 제가요, 쓰레기를 이제 바닥에다가 플라스틱 컵 이제 버릴 거예요. 자, 이 행동, 버리는 행동은 미래 세대가 이 지구상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존속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인가요? 안 되는 행동인가요? 네, 당연히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이죠. 이러면 요나스 입장에서는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필요한 책임의 윤리는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러한 종류의 책임과 책임감을 말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모든 행위자의 형식적이고 공허한 책임을 말하는 것은 말하자면 그 인간중심주의에서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위해서 행위에 대해서 그 책임, 결과, 동기 이런 것만 선이냐 악이냐 이렇게 물었던 것들을 기존의 윤리학이라고 전통 윤리학이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거예요. 책 이름은 요나스의 책임의 원칙. 네, 표시하시고요. 독일의 철학자이기 때문에 칸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칸트를 엄청 큰 글씨로 써볼게요. 칸트의 뭐 정한명령 있죠? 네, 이것들의 영향을 받았고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또 요나스의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마지막 문장이 중요해서 선생님이 남겨놓다가 안 하고 넘어갔네요. 다시 한번 써볼까? 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중요해요, 여러분. 네. 부모가 책임윤리의 성격인데요. 어떻게 책임질 거니? 라고 질문했을 때 부모가 신생아에게 가지는 책임처럼 총체적이고 연속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책임. 자, 여러분 부모님이 신생아에게 책임감을 가질 때 어떻게 하죠? 네. 내가 신생아한테 잘해주니까 아기 너도 나한테 잘해줘야 돼 이렇게 말하진 않죠? 바로 일방적인 책임입니다. 적으세요. 그러니까 이건요, 현 세대의 인간이 미래 세대 인간에게 또 그리고 자연에게 부모가 신생아를 돌보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책임지는 것이고요. 서로 혜택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한쪽이 한쪽을 책임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호혜적이라고 하면 틀리고요. 이건 지금 서로 혜택을 준다는 뜻이라서 호혜적인 책임이 아니라 일방적인 책임, 한쪽에서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책임의 방향입니다. 네, 중요하고 선지로도 수능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표시해놓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장으로 넘기면 이런 페이지가 있고요.
정보통신 기술 윤리는 이제 지난번에 동영상으로 학습을 대체해서 그 부분에서도 공부를 같이 해야 됩니다. 요나스가 어디 나오냐면요. 뒷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래로 내려와서 140페이지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기면 이제 환경윤리에 대한 어떤 쟁점, 환경 문제에 대한 쟁점이 나오면서 이제 미래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가가 나오면서 요나스의 이제 책임윤리가 여러분에게 대안으로 주어지는데요. 책임윤리 표시하시고요. 140쪽. 환경 문제는 이제 미래 세대의 생존과 삶의 질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문제, 자원 고갈, 환경 오염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 후손은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가 없죠. 또 미래 세대도 현 세대와 다름없이 인간답게 살아가야 될 이제 의무가 있고 또 권리가 있죠. 비옥한 토양, 신선한 물과 공기, 에너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현 세대 인간은요. 미래 세대의 인간들이 잘 살게 또 잘 해줘야 될 삶의 질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환경 문제에 대한 쟁점은 또 주제 수업 시간에 배울 거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요나스 얘기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정리하면 수능에서 한 문제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볼게요. 요나스는요. 기억나시나요? 책임윤리 이야기했던 사람이고요. 사람이 책임윤리 실천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고요. 인류가 존재해야 한다는 당위적 요청을 근거로 인류 존속에 관한 현 세대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책임의 주체는 바로 현 세대 인간이에요. 책임의 주체, 현 세대 인간. 그에 따르면 우리의 책임은 1차적으로 미래 세대의 존재를 보장하는 것, 생명이 이어지는 존속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고요. 2차적으로는 그들의 삶의 질을 배려하는 것. 그는 이런 책임의 원칙을 다음과 같은 정언명령으로 표현하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글씨 한번 써볼게요. 요나스가 독일 학자이기 때문에 칸트의 영향을 받아서 바로 생태학적 정언명령, 생태학적 정언명령이라고 적고 그 내용을 한번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칸트의 정언명령을 이어받아서 그 앞에다가 생태학적으로 적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번하고 2번을 암기할 건데요. 밑줄. 너의 행위의 결과가, 선생님 여기 진한 글씨로 해볼게요. 너의 행위의 효과가 지상에서의 진정한 인간적 삶의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지속과 조화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암기할게요. 아까 설명한 내용인데요. 너의 행동의 효과. 너가 바로 그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의 효과가 뭐라고요? 다음 사람의 삶의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동하라는 거예요. 쓰레기를 맘대로 버리면 인간적 삶의 지속과 조화될 수가 없겠죠? 첫 번째 생태학적 정언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요. 너의 행위 효과가 똑같아요. 인간 생명의 미래 가능성에 관해 파괴적이지 않도록 행위해라. 인간이 이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미래의 가능성이 없어질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쓰레기를 맘대로 버리는 행동을 지금 할 건데요. 그 행동은 미래에 인간 생명이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 행동, 파괴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럴 때는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요나스의 책임의 원칙이고 칸트의 정언명령을 생태학적으로 적용했다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선지로 이제 바뀌어서 나와요. 자, 요나스는 이런 원칙에 따라서 밑줄 현 세대가 지녀야 할 덕목으로 두려움, 아까 기억나시죠? 악에 대한, 공포에 대한 발견술 이런 걸로 책임의 윤리를 시작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검소해야 된다. 절제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제시하였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존속을 위해서 현 세대의 잘못으로 인해서 미래 세대는 바로 책임의 대상이죠. 생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면서 검소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교과서의 필기 내용을 완성하시고요. 다음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선생님의 학습지입니다. 자, 요나스는 항상 수능에 나오는 학자이기 때문에 수능 13번으로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요. 이번에 이제 개학하면 보게 될 2학기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도 등장을 할 것입니다. 자, 요나스의 윤리 이름은 책임윤리, 외워야 될 거는 새로운 윤리,
이다 라는 것 같이 이제 외우시고요. 책 이름은 책임의 원칙. 네, 개념 탐구 첫 번째부터 볼게요. 바로 누가 책임을 지냐면요. 책임을 질 능력이 있는 존재가 바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냐면요. 바로 현 세대 인간뿐이에요. 그래서 책임의 주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쓸게요. 현 세대 인간이 바로 내가 누구를 자연을 대상으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책임지냐면요. 지금 존재하고 있는 현 세대 사람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지만 미래 세대 사람들한테까지도 책임을 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책임을 질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현 세대 인간만 바로 책임을 질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책임을 지냐면요. 바로 어떤 행위 하나로 인해서 그 영향을 받게 되는 어떤 결과들이 있겠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어떤 예상되는 결과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들에 대한 사전 예방적인 것들과 사후 처방적인 것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해요. 다시 한번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모든 것들과 그 일로 인해 예상은 못했지만 그 후에 처방 아시죠? 병원 가서 처방전 맞잖아요. 그 후에 일어나는 잘못된 다른 일들까지도 결과들까지도 처방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답은 기존 윤리로 책임을 질 수 있다. 전통적 윤리학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인간중심주의 말하는 건데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요나스는 이러한 것들로 전통적 윤리학으로 이제 현대사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존 윤리, 전통적 윤리라고 나오면 오답으로 처리하시고요. 네 번째, 정언명령 기억나시죠? 네, 현세대 인간은요.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부모가 아이를 돌보듯이 비호혜적으로 미래 세대 인간을 일방적으로 책임지는 관계입니다. 바로 뭐뭐 해라의 형식으로 정언명령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답은요. 호혜적, 서로 혜택을 준다. 현세대 인간과 미래세대 인간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미래세대 인간이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그저 책임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 다음에 쌍무적이다. 서로에게 모두 의무가 있다라고 말한다면 전부 다 삑하고 오답 처리하시면 됩니다. 오답 색깔은 선생님이 한 번 더 강조해서 오답입니다. 삑, 네. 이렇게 나오면 전부 다 틀린 것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네. 선지 탐구는요, 밑으로 내려와 볼게요. 네. 요나스의 제시문이 나오고, 이제 이런 제시문들과 밑에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나오면서 정답이냐 오답이냐 하면 찾아낼 수 있어요. 너무 쉽게. 자, 과학기술의 부정적 측면에 주목해야 된다. 네,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 악의 측면이 선의 인식보다 훨씬 더 쉽다라고 말한다면 요나스 입장에서 네. 그리고 2번 공포의 발견술. 새로운 윤리학은 이거 요나스 말하는 거거든요. 최고 악에 대한 공포에서 출발한다. 예스. 3번 자연이 수용할 수 있는 한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추구하자. 예스. 새로운 윤리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결과 이것만을 너무 강조하면 안 되고요. 동기를 고려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 예스. 5번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있잖아요. 그 안에서 책임져야 하는 당위가 생긴다. 네, 기억나시나요?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은 누구냐면 바로 현세대 인간입니다. 현세대 인간만이 바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그 사람한테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단위가 생기는 것은 예스. 6번 생태계 전체를 예방적 책임에 포함시키자. 네, 아까 기억나시죠?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과학기술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에 반성할 때 미래 세대의 존속에 대한 의무가 도출된다. 과학기술이 발전을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반성하게 될 때 미래 세대에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의무가 도출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공포의 발견술이라고 합니다. 밑으로 내려오시면요. 아랫부분은 전부 다 X에 해당되는 선지예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이 학교에서 프린트를 나눠주면 그때 전부 다 표시하고 공부하면서 X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한 화면에 한번 잡아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캡처해서 공부하실 친구들은 공부하시고요. 전부 다 여기는 X의 재심은 네. 그림이 너무 이상하네요. 전부 다 X. 다시 표시해 줄게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프린트를 나눠주고 함께 공부할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공부하실 분들만 캡처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닌 친구들은 등교해서 2학기 때 선생님과 함께 흰 종이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